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병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자기 사랑도 꾸준히 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게 칭찬을 할 때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해 주면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어. 역시 나는 탁월해. 계속 성공하자. 이런 칭찬의 말을 소리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한 일상은 아름답게 연그러질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의 지능 지수가 있다고 하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적절히 조절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음요. 이것을 정서지능, 감성지수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삶을 통찰하는 능력,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즉,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죠. 이 정서 감성 능력은 우울증과 순간적인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EQ라고 하는 감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수백 개의 감정이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다르다는 말인데요. 우주 안에는 수백 수천 개의 색채가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름을 주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말에 있는 것이 다른 나라 말에 없고 다른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이라는 우리말이 외국에는 없는 것처럼요. 또한 옛날에는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의 감정이 건강, 공부 등 모든 이의 행동을 자극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하버드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이론에는 자기 이해 지능, 즉 개인 이해 지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에는 분노, 공포, 슬픔, 놀람, 즐거움, 사랑 등이 있는데요. 이런 감정들은 대인관계나 이해관계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저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지능이 높은 것이니까요. 즉, 무엇을 아는 것보다 EQ,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 내용으로는요. 1. 자신감입니다. 나를 통제할 수 있고 어른들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개념이 아이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은 남이 나를 신뢰해 주는 것이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신감 발달을 위해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요. 실수와 실패에는 아이를 포용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2.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알고 싶어하고 아는 것이 즐거운 아이에게 보여지는 에너지인데요. 이는 아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에게 나타납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환경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부모님도 함께 즐기시면서 아이 스스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3. 적극성입니다. 적극성은 자신이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4.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은 연령과 발달 과정에 따라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뛰고 차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죠.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은 단호하게 훈육해 주세요. 5. 연관성 이해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하나다 하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중요시하는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이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6. 의사소통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걱정이 돼요.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려면 아이는 감정을 이해해야겠죠. 그러므로 부모님은 감정에 이름을 붙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 협력성입니다. 협력성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고요. 혼자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 이 7가지 내용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능이라고 세계적인 심리학자이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중 한 사람인 다니엘 골먼 박사는 말했는데요. 골먼 박사는 1995년 자신의 저서 감성지능에서 감성과 정서지능을 대중화시킨 바 있습니다. 감성이론은 사람이라는 본성을 잊지 않고 잘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감정의 기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서 기쁘구나. 네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네. 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 외에 두려움이나 슬픔, 기쁨과 분노 등 상황에 따라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2. 감정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켜주셔서 속상해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하는 공감을 잊지 마세요. 3. 감정의 정도를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느끼는 기쁨은 남이 느끼는 슬픔일 수 있고 내가 느끼는 분노는 남이 느끼는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며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님께서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아셔야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5. 만족감을 기다릴 줄 알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지만 기다리는 것. 이것은 절제력이죠. 아이는 부모님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절제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아이와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질 때 아이는 어떤 어려움에도 그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해 기다리게 되니까요. 6. 본능을 제지하세요. 이것은 때리고 싶지만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체벌을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대화하세요. 아이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꾸중하시거나 나무라지 마시고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얘기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 절제하게 되니까요. 7. 스트레스를 줄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8. 감정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고, 즉, 우리 몸이나 마음이 느끼는 것이고요. 행동은 행위죠.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건요. 여기서 감정과 행동의 차이를 아는 것은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여 통제를 벗어나기 전,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표현을 통해 감정을 흘려보내게 되니까요. 9. 주위의 상황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눈치가 있어야겠죠. 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요. 웃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혼자 웃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잘 이해시켜 주신다면 센스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10.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11.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되어야겠죠. 12. 행동적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눈짓이나 음성 표현 등을 통해 느낌을 표현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말로만 무언가를 말하기보다는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때로는 리듬이 다른 음성으로 아이와 소통을 하면 아이들은 더욱 경청하게 되거든요. 13. 언어로 표현하고 조언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언어로는 확실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비판을 받았을 때 효과 있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남의 의사를 들어줄 줄 알고 남과 융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훌륭한 두뇌와 높은 IQ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오히려 쓸모가 없습니다. 정서지능, 즉 감성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진정한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도 풍부한 감성으로 평화로운 여유를 가져보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한 축복을 담아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